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신다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시장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내고 그것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시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를 보려고 하면 누군가의 경험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품화가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돼요. 내가 다이어트 경험을 했는데 어떤 도시락이 기가 막히게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도시락을 시장에 출시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시장 조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경험이라는 거가 시장으로 갔을 때 어떤 상품이 될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작동할 건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때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좀 봐야 되고요. 경쟁 상황도 봐야 되고요. 소비자들은 뭘 좋아하는지도 반드시 봐야 돼요. 시장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상품이 팔리나를 보기 위해서 검색량, 키워드에 몰려있는 분포, 키워드 트렌드, 경쟁 상품들을 보기만 해도 내가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팔고 싶어 라고 하면 단 거, 짠 거, 퍽퍽한 거, 부드러운 거, 수비드 뭐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 상품을 들여다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고객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 두 번째는 고객을 구체화하는 거를 그때부터 해야 돼요. 다이어트 도시락을 어떤 고객한테 팔 거냐에 따라서 또 내가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난 맛있는 건 포기 못해 하는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도시락을 팔 건지, 아니면 산에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나의 입맛을 다스릴 거야 하는 고객하고 함께 하는 건지에 따라서 컨텐츠도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상품에 대한 포지셔닝도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고객과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초반에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SNS 채널을 개설하는 겁니다. SNS 채널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틱톡까지 하면 4개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하면 모든 게 못나 보이게 하는 똥손이에요. 영상은 다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글은 굉장히 잘 써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글로 승부를 보는 곳으로 갔을 때 결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말해서 글은 잘 못 쓰지만 직관적으로 영상 표현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건 잘해. 이런 분들은 영상 만들면 너무 좋죠. 어차피 다 못해요. 그러면 지금 유리한 거 하는 게 좋겠죠. 숏폼을 잘해보기로 하자. 이러면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은 정말 숏폼이 너무 유리해요. 릴스를 만들든 쇼츠를 만들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능한 30초, 1분 이내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 그게 만들기도 쉽고 사람들도 많이 찾고 확산도 잘 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컨텐츠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컨텐츠를 그냥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케이스들을 보기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은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였잖아요. 저는 항상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제 눈앞에 와 있는 5명을 의식하고 눈앞에 와 있는 10명을 의식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집중을 한 작은 공이 굴르고 굴러서 마치 눈을 굴린 것처럼 스노우볼처럼 커지는 경험을 하면서 시장이 쫙 펼쳐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것이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관계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많은 이유들이 사실 있거든요. 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즈니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선택했느냐, 너무 많은 영상들이 존재하잖아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걸 반복할 거냐? 네, 반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나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고 팬덤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분들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을 함께 맛보는 것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 루틴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했을 때 반드시 살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맛보기를 내 사람들과 해보는 거예요.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그럼 피드백이 올 거예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품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10명이면 9명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것이 본격적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은 작은 시장에서 테스트가 끝난 상품이기 때문에 큰 시장으로 갔을 때에도 큰 사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시장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소 유효 시장을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팀을 꾸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계약하는 관계의 팀을 꾸릴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내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함께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나의 직원, 나의 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테스트가 되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팀을 꾸리고 그 팀과 더불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그때부터는 정말 눈 굴리기를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컨텐츠도 좀 더 정교하게, 상품도 좀 더 만족스럽게, 서비스도 좀 더 감동적이게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교정하며 시장과 만나게 된다면 점점 더 사랑받으시고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시는 그런 결과들을 내게 되실 거예요.